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3천만원대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GM의 얘기를 소개드렸는데 이제 포드까지도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부터요. 이 유럽에서 오직 전기차만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까지 이 전기차 올인 기조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럽에서 2023년에 첫 전기차를 출시하고 늦었죠. 이래도 지금 벌써 전기차 나온 데가 테슬라가 점유율 1위고 현대차도 열심히 팔고 있고 폭스바겐도 다 팔고 있는데 2024년에 첫 차를 내놓는다는 어떻게 보면 좀 느린 결단입니다만 하여튼 이 소극적이던 포드까지도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포드가 지금까지도 내연기관차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다는 거 알죠? 저번에는 아슬아슬하게 유럽의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자기들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죠. 이 내연기관의 상징인 포드까지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2026년까지요. 모든 차량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채우고 2030년이 되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포드 CEO는요. 이 커넥티드 전기차에 전념하겠다면서 포드는 전기차에 올인하고 누구에게도 그 영역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선전포고를 좀 내놨는데요. 근데 좀 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든 포드의 전략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가 EV 확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난관이거든요. 이후 이 많은 전기차를 미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우리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쾰른 공장이요. 이 포드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장이에요. 이 공장을 전기차 조립 공장으로 전면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의 유럽법인 사장은요. 90년 동안 유럽 사업의 본거지였던 독일 쾰른 공장을 EV 중심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은 포드가 지금까지 결정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면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미래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세계의 자동차 시장들은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벌써 3천만 원대예요. 3천만 원대. 지금 아반떼가 한 1,500, 2,000 이 정도인데 이제 출고가가 3천만 원대. 보조금까지 받으면 약 2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GM이 공개한 볼트 EV의 신형 모델 가격은 3,530만 원. 근데 이례적으로 구형 모델보다 50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올 하반기 한국에서도 출시된 예정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실구매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까지로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낮아진다면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사시겠어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규제가 더 많아지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 전기차를 사는 게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앞으로의 보조금의 측면에서나 전기차가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GM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신형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도 한국 내 인기 모델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고요. 르노 삼성과 현대차도 가격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생산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지만 이 기회에 시장을 성점하겠다는 계산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2년 뒤쯤에는 전기차 값이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차 가격과 엇비슷해질 전망입니다. 보조금이 전기차로 간다면요.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이 자동차 보조금은 거의 없어지겠죠. 보시면요. 이 르노 삼성이 작년 말부터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 중인 소형 전기차 조에는 4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 정부 지자체 보조금 다 받으면 2,900만 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의 모델은요. 작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형 전기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준중형 전기차 아이오닉 5도 5천만 원대예요. 아직은 출고가가 좀 비싸죠. 그러나 보조금을 적용해서 실구매가를 보자면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인 모델 3 롱레인지 가격을 종전 대비 480만 원 인하한 5,999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왜 5,999만 원이냐면요. 6천만 원까지 국내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 낮춘 5,999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한 4천만 원까지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는 데는 대량 생산 확산으로 핵심 부품인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핵심 요인입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1kW당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약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지난해에는 얼마예요? 15만 원
원까지 낮아졌고 2030년에는 61달러, 7만 원 선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르면 1, 2년 내에 전기차 값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기차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을 기준치 이하로 맞춰야 돼요. 내연기관을 이만큼이나 팔았으면은 전기차를 이만큼이나 더 팔아서 이 평균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벌금은 내게끔 하는 국가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전기차를 넉넉하게 팔면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더라도 기준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발하기 전까지 한 2023년에서 5년경까지는 사실 내연기관차도 같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싸게 해서 일단 다다익선으로 많이 팔아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다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물량으로 승부도 봐야 되고 지금 초기 시장에서 고객들을 싼 전기차로 잡겠다. 자신의 충성 고객들을 빨리 만들겠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기 위해서 현대차는 배터리 대여 실증 사업에 나서기도 해요. 차 본판만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배터리는 다 다르면 다른 걸로 또 바꾸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대여 실증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차값만 내고 배터리는 월 단위 사용료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배터리가 잔고장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빨리빨리 체인지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거죠. 배터리 값이 전기차 가격의 30, 40%에 달하거든요. 또한 오래 타서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는 새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잡겠다라는 전략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순환경제 차원에서도 이 현대차의 모델이 다른 글로벌 완성 업체들도 요거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GEMP 사업이죠. 요거를 구동하고 있고 르노도 지금 이 배터리 교체 사업에 뛰어들려고 새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욱 낮아지는 전기차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